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대전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의 신규 확진자는 밤사이 8명과 오늘 15명 등 23명으로 지난달 11일 25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으며 어제 확진자는 28명이었습니다. 반면 충남은 천안의 4개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2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아산 4명, 서산과 당진 각각 3명, 부여와 보령 각각 3명 등 45명이 발생해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지 2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당진 솔매성지에선 200주년 기념미사와 기념식이 열려 평등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했던 김대건 신부의 뜻을 기렸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자 올해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미사가 당진 솔매성지에서 열렸습니다. 당진 솔매에서 태어난 김대건 신부는 양반 출신이었지만 신분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조선의 변화를 바랬던 사람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였고 새롭게 건설될 사회를 꿈꾼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동등한 자녀라는 이른바 만민평등 사상을 갖고 성장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신부가 되기 위해 5,000km를 걸어 마카오에 도착했고 사제가 된 뒤 박해가 극심했던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제 서품 이후 1년 만에 25살 나이로 순교할 때까지 평등과 애민을 실천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1842년 중국 난징조약 당시 통역관으로도 참여했고 김정호 선생의 대등의 지도보다 16년 먼저 독도를 조선 땅으로 표기한 조선 전도를 만들어 서구 사회에 조선을 알렸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당진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인물로 조선 후기 전 근대적 신분 사회에서 박애와 평등 사상을 실천하셨습니다. 조선 후기 천연두와 같은 감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도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한 김대건 신부의 삶은 200년 이후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시대의 정신입니다. 200년 세월을 뛰어넘은 청년 목자의 삶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민주당 첫 대선 순회 경선이 다음 달 4일 대전 충남에서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충청권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등을 공약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과 충남도청 기자간담회 등을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천안 유관순열사 유적지를 방문해 참배한 이후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천안 병천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고 당진 등에서 당원들을 만났으며 내일은 대전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충청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로 여러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가스 센서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혈액 채취나 영상 촬영 없이도 건강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서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 측정기 모양의 기기에 바람을 불어넣자 연동된 태블릿 화면에 황화수소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기기 안에는 날숨 속에 들어있는 황화수소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황화수소는 구강 질환이나 궤양성 병변 등을 진단하는 데 쓰는 생체 지표 가스지만 농도가 워낙 낮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이 가스 센서는 나노 섬유 소재에 덧입힌 나트륨과 백금 촉매로 세계 최고 수준의 황화수소 감지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가스센서에 넣었을 때 황화수소에만 가스센서가 선택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백금 촉매는 그 전체적인 가스센서의 민감성,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복합가스 센서의 공기 저항은 황화수소의 780배, 에탄올 가스에 대해서는 277배나 높은 감도를 나타냈습니다. 또 천여 차례의 날숨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문 의료기기 대비 86.3%의 정확도로 황화수소의 냄새를 판별했습니다. 크기가 작고요.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손쉽게 휴대가 가능하고 이제 보급화된 그런 질병 모니터링용 센서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연구팀은 국내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의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내년 안에 상용 제품 출시를 목표로 관련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당진시 송하급 한진포구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강풍에 1.97톤 어선이 전복돼 평택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69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졌지만 해경에 구조됐고 함께 타고 있던 53살 이모 씨는 실종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9시 40분쯤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 야영장에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텐트를 덮쳐 텐트 안에 있던 10살과 8살 2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아산시 염치읍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2동 1,040제곱미터와 보관 중인 이삿짐 박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 확인해 보니 창고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경비업체 직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국립공원시설 변경 계획안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태안군은 환경부가 태안국립공원계획안에 변경하면서 그동안 국립공원 내 설치가 어려웠던 해양치유센터를 입지가 가능한 시설에 포함해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남면 달산리에 지상 2층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보건소 인력의 초과 근무가 크게 늘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대전 지역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지난 2019년 12.2시간에서 올 6월은 32.2시간으로 164% 증가해 광역시 중 대구,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폭이 컸습니다.